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애당초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고 싶지 않던 독신주의자였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혼의 상처가 하도 커 저에게 세뇌라도 시키듯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여자 인생은 끝이야.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알겠어? 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를 세뇌시킨 건지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제가 정말로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상하 관계로 이뤄진 조직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남들이 말리는 가운데 일찌감치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을 바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미팅이 아닌 이상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빠르게는 20대 후반부터 몇 안 되는 친구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좋아 죽어서 결혼하더니 매일같이 싸우고 사내 만회하는 친구들을 보며 역시 결혼은 모험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당연히 연애는 하고 싶었고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는 꼭 제가 독신주의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듯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를 만나지 않겠다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상관없다고 자기는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려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주는 남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남자는 100이면 100. 지가 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를 만났더군요. 그러니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엔 제 생각이 틀렸다는 등 제 생각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마음이 금방 돌아서서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좋게 헤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끝이 더러웠던 적도 많아 점차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죠. 그렇게 꽤 오래 애인 없이 혼자서만 지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고객사 담당자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는 이미 프리랜서로 꽤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은 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업무에도 서툴러 참 답답했어요. 이건 뭐 제 부하 직원도 아닌데 제가 일하면서 가르치는 수준이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일이 잘 돼야 페이를 받을 수 있으니 짜증은 났는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을 가르쳐주며 일을 진행했고 남편도 그런 제 눈치가 보였는지 엄청 쫄아 있었는데요. 제가 마음이 모질지는 못해서 그런 남편을 보면 또다시 안 볼 사이에 괜히 내가 엄한 사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싶어 나름 잘해주려 노력했죠. 남편 말로는 그때 제가 자기 회사 상사보다 더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저는 잘 해주려고 했는데 뭐가 무서웠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일을 배우다시피 하던 남편은 그나마 일머리는 좋아서 하나를 알려주면 2개까지 알진 못해도 그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했어요. 거기에 6개월가량 함께 일을 해보니 이 남자가 참 성실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점점 남편이 편해졌는데요. 워낙 상대를 잘 맞춰주고 착한 사람이라 그냥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다른 남자들에게 그랬듯, 아, 근데 저는 독신주의자예요. 결혼 상대를 찾으시는 거라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같이 일을 하던 남자에게 대시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제 대답이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그런지 잠깐 얼어 있었는데, 금방 배시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영 씨는 제가 결혼하자고만 안 하면 저랑 만나실 생각은 있다는 거네요. 하고 저도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당황해서, 아니 그렇다기보다 상현 씨 정도 나이면 보통 결혼 상대를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라고 말을 얼버무렸고, 남편은 또다시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야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영 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영 씨도 좋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일로만 만나는 거 아니고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리 못난 외모가 아니고 프리지만 나름 수입도 괜찮아서 남자들한테 제법 대시를 많이 받아봤었는데, 저렇게 말하는 남자는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순하고 착하니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려 5년 넘게 만났는데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결혼 어쩌고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저와 남편 모두 30대 초반과 중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러니 남편의 집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외아들인데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제가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인지 저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리고 괜히 가운데서 속만 끓이는 남편이 안타까워 제가 먼저 말을 꺼내봤는데요. 혹시 자기 집에서 결혼 안 할 거냐고 잔소리하셔? 어? 아니. 아니긴 얼굴 보니까 아닌 게 아닌데, 괜히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말고 얘기해. 됐어. 난 자기랑 헤어질 마음 없으니까 그냥 알아도 무시해줘. 그래도 어떻게 그래. 괜히 나 때문에 자기가 힘들잖아. 아니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어. 내가 외아들이잖아. 우리 엄마 나 어릴 때 이혼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서 장가 못 갈까 봐 그러시는 건데, 내가 자기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니까 신경 쓰지 마. 참 희한하죠. 너무 오래 만나서인지 남편이 저렇게 저 때문에 가운데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게 무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게 결국은 남편의 앞길을 막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니 친구들은 짝이라도 한 듯, 야, 너 결혼할 거 아니면 희망 고문 시키지 말고 그 남자 빨리 놔줘. 그래야 지금이라도 자기 짝 찾아서 결혼을 하지. 너 나중에 그 남자랑 그 남자 엄마가 원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희한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따지듯 말했는데요. 무슨 원망을 해. 내가 사귀자고 했어? 난 사귀기 전부터 미리 다 말했고,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한 건 상현 씨야. 그리고 상현 씨는 나랑 헤어지기 싫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니까 네 남친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괜히 독신주의 어쩌고 하는 너를 만나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결혼도 못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그 엄마도 그래. 당연히 속이 터지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 엄청 싫어할 거다.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빨리 헤어지라고 지금쯤 자기 아들한테 선자리 디밀고 있을걸?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질투 같은 감정이 저한테도 끌어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고집인지 아집인지 저는 여전히 결혼이 두렵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자기야, 혹시 왜 연애는 해도 결혼은 싫은지 물어봐도 돼? 생각해보니까 그걸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랬나? 나는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자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왜 사위는 처가에 가면 손님이라고 엄청 대우받는데 며느리는 시댁에 가면 대우는커녕 도우미처럼 일만 시키잖아. 거기에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모로 자신이 없어서. 자기 말 들으니 그건 그렇다. 근데 말이야, 만약에 우리 엄마가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접하고 또 애기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결혼할 생각이 있어? 어? 저는 어쩐지 제 눈치를 보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이미 마음이 요동치고 있던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절대 바뀔 일 없다고 믿었던 신념을 바꿨는데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꼴은 절대 못 본대. 어디서 그런 여자들을 소개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선을 보라고 하고. 사실 나도 자기한테 부담은 주고 싶지 않지만 한참 전부터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어. 나 애기 없어도 되거든? 이건 진짜 진심이야. 괜히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말 절대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연애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자기랑 결혼한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도 나 하나 바라보고 산 엄만데 더는 나도 우리 엄마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 말을 듣는데 차마 싫다는 말은 할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미 제 마음은 오케이였어요. 친구랑 이야기를 나눈 뒤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결혼을 한다면 제 인생에 이 남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을 소개했는데 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기에 저희 엄마는 조금 놀란 눈치더군요. 하지만 착하고 인상이 좋은 남편을 만난 후로는 안심이 되셨는지 남편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위로서 받아들였고 문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만나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겁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동안 자기 아들을 무려 5년이나 만나면서 애만 태운 못된 년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솔직히 잔뜩 쫄았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아주시며 마음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연신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저렇게 좋으신 분이 키워서 남편도 착하고 성품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였는데요. 이렇게 마냥 다 좋았다면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진 않았겠죠. 저는 자기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결혼식을 올렸는데 정확히 1년 뒤 시어머니의 복수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전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저였는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언제 독신주의자였냐는 듯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1년 뒤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렇게 합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서로 평생 평등한 관계로 서로 배려하며 살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니들끼리 약속이지 않냐면서 계속 합가를 하자고 압박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서 번번이 싫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잔뜩 서운하다는 얼굴로 저를 세상에서 제일 못된 며느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를 잡아먹니? 같이 살면 내가 집안일도 다 해주고 네가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뿐이야. 너 애 낳으면 내가 애도 키워주지. 어머니, 저희는 애 없이 살기로 이미 합의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랑 있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만 집안일을 맡길 수 있나요? 다른 건 몰라도 합가랑 아기 갖는 일은 제 의견에 따라주세요. 대신 저도 다른 건 어머니한테 맞춰드릴게요. 됐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그냥 둘이 연애나 하다 헤어지지. 그럼 나는 평생 손주도 못 보고 혼자 살다 독거노인으로 죽으라는 거냐? 어머님도 참, 어머니 아직 환갑도 한참 남으셨는데 무슨 독거노인이에요. 요즘은 60 넘어도 다 청춘이고 자기 인생 즐기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님도 저희 결혼할 때 드디어 혼자 생활하게 되셨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혼자 살아보니까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 난 혼자 살 팔자가 아니야. 너무 외롭고 사람이 처량한 게 꽁대가 외톨이 같아서 싫단 말이야. 내가 자식이 없니? 내가 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합가하자. 말 나온 김에 내 집 팔고 여기 전세보증금 빼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너도 좋잖아. 도대체 누가 좋다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 싫다고 핏대까지 세우며 강하게 맞섰어요. 그리고 가급적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일을 줄였는데요. 가운데서 남편도 꽤나 곤란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남편이 시어머니처럼 말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겐 하나뿐인 부모이니 저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서 합가를 마다한다기보다 집에서 일하는 제 입장 때문이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곳에 작업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따로 작업실을 갖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 부모도 아닌 시어머니가 이해할 리 없고 무조건 제가 당신을 싫어해서 같이 살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솔직히 산 넘어 산이라고 절대 그럴 일 없지만 만에 하나 합가를 하면 다음은 아이 문제로 저를 괴롭힐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왕 못된 며느리로 찍힌 거 제 진심을 알아주실 때까지 그냥 외면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라고 하셔서 합가 얘기하실 게 뻔해 보여 남편만 시댁에 보냈는데 한참 뒤 집에 들어온 남편 손에는 웬 편지 봉투가 들려있더군요. 그게 뭐야? 이거 우리 엄마가 자기 갖다 주래. 이거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나? 저는 남편에게 건네받은 편지 봉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안에 든 편지지도 꺼내 들었는데요. 설마 합가하자고 편지라도 쓰셨나? 하고 생각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편지는 아니었고요. 무슨 계산인지 금액이 주르륵 적혀 있는 가운데 맨 마지막 월 30만 원이라고 빨간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이거 주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설명 안 하셨어? 그게 엄마가 그거 보면 안다고 했는데. 몰라. 이게 뭔데? 있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월 30에 하숙을 하고 싶대. 혼자 계시는 거니까 먹는 것도 공과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방세 15만 원에 식대 10만 원, 나머지 5만 원이 공과금이래. 뭐? 무슨 그런 계산이 있어.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어머니도 참, 진짜 왜 이러시는 건데. 근데 이것도 웃겨. 우리가 월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월 30씩 나한테 주시면 그냥 어머니는 여기에 사시면서 용돈만 줄여받으시는 거잖아.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우리 엄마도 참 생각도 기발하다. 이게 감탄할 일이야. 아니, 우리 약속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건 자기 선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면 안 돼? 나 결혼하는 것도 큰 결심이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나는 자기랑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뭐? 이혼?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내 입장도 생각해줘. 자기도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겠지만 나도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그게 무자르듯 될 것 같아? 남편은 서운했는지 저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남편의 반응에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고요. 사실 남편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착해 빠진 남편이 한편으로는 짜증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남편과는 잘 지내다 예전 같지 않게 되었고 멋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홀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저런다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결혼 전에 나는 아들 장가 보내면 1년만 혼자 살고 아들 내외랑 합가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면 저도 달리 생각을 했을 텐데 제 입장에서도 이건 뒤통수 맞는 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물론 아이 가질 생각은 없지만 시어머니도 아직 젊으신데 그렇게 새 식구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일하는 걸 무슨 부업 정도 하는 걸로 여기시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 점도 제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생계가 달린 직업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하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그깟일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 아들처럼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든가 아니면 그냥 내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하며 심히 나나 챙길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라며 제 일을 하찮게 여기시는데 그건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솔직히 남편 못지않게 벌거든요. 성수기 때는 제 월 수입이 남편보다도 훨씬 많아요. 물론 남편처럼 연봉이 아니라 제가 일을 덜 하면 당연히 수입도 줄지만 저도 가정이 생기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쭉 남편보다 더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마냥 쉬워 보였던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일한답시고 놀고 먹는다며 제가 하는 일을 아니 꼽게 보셨는데 한 번은 제가 마감에 쫓겨 씻지도 못하고 끼니도 거른 채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셔서는 인상을 팍 쓰시고 잔소리 폭탄을 던지셨어요. 아, 너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너도 참 살림하는 여자가 게을러 터져서 큰일이다. 그렇게 게을러서 살림도 못하면서 왜 나랑 살기 싫다는 거야? 내가 같이 살아봐라. 여기 집안일 내가 벌써 다 했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 오늘이 마감이라 씻을 새도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련하겠냐? 또 그놈의 돈도 안 되는 일하면서 유세를 떨지. 그래서 뭐, 돈 50만 원은 버냐? 그것도 못 버는 일이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이게 제 일이라고요. 저 회사 다니는 다른 집 며느리랑 똑같이 돈 버는 일 하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씻어라. 오늘 시장 안에 큰 슈퍼에서 폭탄 세일한대. 근데 한 사람당 하나씩 파는 물건이 많아서 오늘은 너도 같이 가자. 계란 한 판에 반값이란다. 시어머니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얼마짜리 계약인지 모르시면서 계란 한 판 반값에 사자고 저더러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하는 일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도 어떻게 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장을 가자고 하시나? 저는 일도 못하고 짜증만 났는데요. 그날도 결국 시어머니는 저한테 잔뜩 빈정만 상하셔서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아, 참고로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한 동네입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아 지역이 달랐는데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니 너무 멀리 가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처음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서 제가 시간 날 때면 시어머니와 장도 보고 동네 카페에서 브런치도 먹으며 잘 지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합가 타령하는 바람에 제 소망은 다른 의미로 섬뜩한 일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불시에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다 보니 저는 매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예민해졌어요.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머리로는 이 일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리 남편 얼굴만 보면 미운지 말도 곱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착한 남편은 또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그런다는 걸 알고 제 눈치만 보는데 그건 그거대로 싫었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 이래서 저희 엄마가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라고 얘기한 건지 이렇게 혼자 버텨도 이혼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라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워낙 시어머니는 당신 뜻을 굽힐 생각이 없으시고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처음엔 회유책으로 시어머니를 살살 달래보려 나름 노력했어요. 같이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주 보고 여행도 다니며 굳이 주거지를 합치지 않아도 함께 지내는 것처럼 지낼 수 있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여행이라도 가는 날에는 저는 잠도 못 자고 혼자 제 업무 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학가만 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몇 번이고 참고 할 수 있었는데 워낙 잠이 없는 시어머니는 제가 노트북으로 일하는 소리도 시끄럽다며 이런 데 와서 왜 일하는 티를 내냐고 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하며 저는 힘이 쭉 빠졌고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착한 거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착한 남자랑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착한 남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자기 엄마 눈치, 제 눈치 보며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도움 1도 안 되죠. 그래도 어쩝니까? 제가 사랑하는 남자인데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기적인 남편들도 많다며 저더러 그나마 남편이 착한 게 제 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제 노력은 이렇게 빛도 못 보고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원하는 걸 사줄 때까지 때를 쓰는 아이처럼 집요했고 그런 가운데 어디서 보약을 지어와서는 저에게 요즘 네가 몸이 허해서 내가 보기 안쓰러워 보약 한 제 지어왔다. 이거 매일 꼬박 잘 챙겨 먹고 아, 너 월경은 규칙적으로 하니? 라고 하셨는데요. 그 약이요. 거기 한의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이 낳기 전에 선정관리용으로 저희 시어머님이 지어가신 거라고 하더군요. 값도 찾아보니 상당한 거였어요. 당신 수입도 없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얼마나 손주 생각이 있으셨으면 그런 거금을 들여 약까지 지어 오셨을까. 솔직히 너무 부담됐어요. 그래서 합가에서 밀리면 아이 문제까지도 계속 파고드실 것이 분명했고 또 같이 산다면 하나하나 트집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합가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매정아리만큼 못을 박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하숙이건 뭐건 시어머니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저는 저대로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요. 달래는 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요. 그리고 남편 통해 합가 얘기 안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다시 예전처럼 전화도 잘 받고 일이 바쁘지 않을 땐 예전처럼 같이 있는 시간도 늘리겠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묵묵부답이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살아봤자 얼마나 사냐고 알련 소리를 남편한테 하셨다는데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50대 시어머니가 살 날이 왜 많이 없겠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건강 염려증도 있으셔서 조금만 아프셔도 바로 병원 가고 바로 약 드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땐 저나 시어머니나 비슷하게 살다 갈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에겐 아주 좋은 핑계도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가가 없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라면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야 하고 아이 생각도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당신 집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싫으면 그거 팔아 대출 조금 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시며 저한테 핑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좌우간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단순히 집만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작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저희 부부 힘으로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싶었을 뿐이고 거기서 우리 둘이 알콩달콩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사이좋게 살고 싶은 거였는데 시어머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무슨 이기고 지는 싸움처럼 합가를 해야만 당신이 시어머니 대접을 받는 걸로 생각하셨는데 나중엔 당신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저한테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때 들었던 말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해요. 아니, 내가 내 아들이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니네 집에 하숙을 한다고 하냐고. 내가 돈 준다니까? 너 집에서 푼돈 버는데 내가 너한테 월 30 주면 너 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너 사실 취직하기도 싫고 집에서 논다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거 일이랍시고 붙잡고 있는 거 내 모를 줄 아니? 콜랑 그거 하면서 애는 안 갖는다고 하고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다. 저 말까지 듣는데 진짜 그때는 억울한 마음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 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속에 있던 말을 모두 쏟아냈는데요. 어머니, 어머니도 진짜 별로신 거 아세요? 월 30에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신다고요? 아들이랑 살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월 30 드릴 테니 아드님, 어머님 집에 하숙시킬게요. 그럼 되는 거죠? 저는 친정 엄마랑도 같이 안 살아서 혼자가 편해요. 남편이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매일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괜찮은데 어머님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머님이 어디 취직하셔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일을 존중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한 집에 있냐고요. 그리고요, 저 진짜 억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 사드린 버버리 코트요. 그거 제가 벌어서 사드린 거예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작정하고 내뱉은 말에 씩씩거리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기분이 상하셨는지 일어나 현관문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쾅 하고 닫고 나가셨는데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저희 집 현관문을 손으로 쾅쾅쾅 치셨어요. 초인종도 있는데 왜 그렇게 현관문을 두드리시는 건지. 저는 이웃집에 민폐가 될까 싶어 급히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때였죠. 시어머님이 제가 사드린 버버리 코트가 된 쇼핑백을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안 입는다. 넌 진짜 못돼 처먹은 년이야. 내가 이 정도로 공을 들였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여야지.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너 내가 결혼 전부터 내 아들 옆에 끼고 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이럴 거면 내 아들 내놓고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렇게 소리소리를 저한테 당신 아들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드리고 아드님 돌려드리겠다고 하니 시어머님이 미치겠다는 듯 방방 뛰시며 이번엔 제 신발만 골라서 저에게 집어 던지시더군요.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겠다 생각하는 찰나 남편이 퇴근해서 도착했고
자기 엄마의 광적인 행동을 보고 놀란 남편이 필사적으로 말리는데 이웃집 문들이 다 열려 있고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쪽팔린다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된 날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 왔네. 자기도 짐 싸서 어머님 집으로 가. 그리고 우리는 내일 바로 법원 가서 합의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는데 금방 끝나지 않겠어? 우리 사이에 나눌 건 이 집 보증금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반 줄게. 그럼 이거 이제 내 집이지? 그러니까 나가. 라고 소리쳤는데요.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님이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저 욕먹으라고 하시는 행동이었죠. 솔직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요, 저희 엄마한테도 용돈 안 드려요. 버버리 코트요? 말도 안 되죠. 뭐 저희 엄마야 자기가 벌고 알아서 산다며 결혼할 때 저더러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없지만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우리 서로 편하게 살자. 알겠지? 라고 하시는 분이라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만 저 딴에는 나름 시어머니한테는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런 개망신이라니.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착한 남편이나 마나 지 엄마 지가 어쩌지 못해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니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도 제가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니 그제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나영이 좀 그냥 두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엄마 이럴 거였으면 그냥 나더러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자고 하지. 왜 그때는 당장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는데? 엄마, 결국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뭐야? 너 이 자식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럼 홀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히 며느리 몫이지. 누구 몫인데? 내가 니들 편하게 살라고 1년 기다린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다고? 아니요. 처음부터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음. 저는 이 결혼 안 했어요. 아니 어머니는 그때 저더러 남편 장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됐고요. 저는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의향이 있어요. 아드님 데려가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자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필요가 없다니. 나는 자기랑 살 거야. 내가 왜 멀쩡한 와이프 두고 엄마랑 살아? 싫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는 절대 합가는 싫어. 애도 안 낳을 거야. 지금 하는 일 애 낳으면 끝이라고. 나는 평생 내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니까. 그래도 된다며.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손님 대접은커녕 자꾸 합가하자고 하고 나더러 애 낳으라고 보약까지 해서 먹이려 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니까 그냥 이혼해. 하이고 누가 들으면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네. 꼴랑 집구석에서 부업이나 하는 주제에. 됐어 아들. 이런 애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해라. 이렇게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애랑 살아봤자 너만 손해야. 저런 애한테 네가 뭔 대접을 받고 사니? 자, 선택해. 엄마야, 저 썩을 애야. 뭘 물어. 당연히 나영이지. 나 이제 엄마 아들 아니고 나영이 남편이야. 나한테는 나영이가 영순이라고. 그동안은 엄마가 좀 이해해 주길 바래서 참고 있었는데 이젠 나도 못 참겠다. 이젠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용돈도
이제 없으니까 엄마야말로 부업을 하시든 나가서 알바를 하시든 하라고. 뭐야? 너 지금 너 낳고 키우느라 쇠가 빠진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 몰라. 나는 무조건 나영이랑 살 거니까. 이젠 엄마가 선택해. 이대로 나영이 뜻 존중하고 사시든 아니면 이참에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든. 그러니까 이만 우리 집에서 나가.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덤벼들자 질색하며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참에 저는 남편 짐을 쌌어요. 뭐 남편 뜻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참에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싶었던 저는 마침 현금 뽑아 놓은 게 있어서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 통에 주셨던 봉투에 30만 원 넣어서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 들고 시댁으로 가라고 했네요. 자기야, 자기까지 왜 그래? 아까 못 들었어? 나 자기랑 이혼 안 한다니까. 알아. 나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혼할 생각 없어. 근데 미안하지만 어머님이랑은 이대로는 못 끝내. 자, 30만 원이야. 이거 들고 자기가 어머님 댁에 가서 하숙해. 뭐? 나더러 지금 엄마 집에서 하숙을 하라고? 왜? 잔말 말고 하라면 해. 가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옆에 있어 드리란 말이야. 그 사이 나 좀 당분간 편하게 좀 있자. 그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저는 남편과 남편 짐을 떠밀듯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이참에 남편 번호와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한 채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제 집에서 편하게 있었는데요.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마음이 편해서인지 집중도 잘 돼서 일이 빨리 끝난 탓에 모처럼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봤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제야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할 말이 있다며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예, 나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네 남편 다시 데려가라. 나 30만 원 필요 없으니까 네 남편 네가 데리고 살아. 왜요? 어머님이 아들 내놓으라면서요. 그거야. 네가 하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해본 소리지. 나라고 다 큰 아들 뒷바라지 다시 하고 싶겠냐? 나도 처음엔 혼자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만사가 귀찮더라고. 근데 너는 집에 있으니 너랑 같이 살면 내가 좀 편할까 싶어서 그랬어. 근데 이건 혹 데려갔다가 다시 혹 붙여온 꼴이니 됐다. 나도 나 혼자 편하게 살란다. 근데 어쩌죠 어머니? 저도 한 달 동안 편하게 살았더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인정도 못 받고 어머님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이대로 그이랑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야? 너 정말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합가에 합자도 안 꺼낸다고. 정말요?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또 나중에 마음 바꿔서 저 괴롭히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애기 문제도 그래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합의된 상황이고 제 뜻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보약 안 먹을래요. 아주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네. 알겠다. 어디 각서라도 써서 주랴.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뭐가 그리 힘드셨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는 손수 각서에
지장까지 써주셨는데 이를 어기면 당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시겠다며 자기 아들을 당장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에 오랜만에 한상 거하게 차려주고 시어머님이 써주신 각서를 보여줬는데요. 남편은 그 각서를 보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 여기서 자기랑 살 수 있는 거지? 나 한 달이 1년 같았어. 아니, 10년 같았어. 퇴근해도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자기는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니까. 저는 그날 남편의 앓는 소리를 듣는데 희한하게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욱 서로가 중요시하는 것을 존중하며 조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일로 어찌됐든 마음이 많이 상한 시어머니를 위해 틈틈이 찾아가 치맥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시간 여유가 더 있을 때는 교회 드라이브도 하면서 대형 아울렛에 가서 시어머니 옷도 사드리며 마음을 달래드렸는데 시어머님은 처음엔 언제 이런 거 바랬냐고 퉁명스럽게 구시더니 이내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비록 학과 문제로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어른이 한 발 물러나 주신 만큼 제가 더 잘하려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이 비로소 조금 당신 마음에 와닿았는지 요즘은 시어머님도 부쩍 달라지셨는데 제일 많이 달라지신 점은 얘아가 나다. 혹시 바쁘니? 통화해도 돼? 너 일하는 거 바쁘면 이따가 다시 하고. 이렇게 이제는 제가 일하는 걸 인정해 주신다는 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에 있던 동안 시어머님한테 제가 돈을 자기보다 더 잘 번다고 우리 집의 기둥은 자기가 아니라 저라며 일할 때는 자기도 방해 못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다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덕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되었고 합가 얘기도 손주 얘기도 쏙 들어갔는데 그렇게 일단락이 되니 후련할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제 마음엔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스며들었어요. 결국엔 시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제 가족이더라고요. 비록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만 가까이서 자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마음을 내려놓아 편하시다며 저에게 엄청 잘해주세요. 제가 끼니도 못 챙겨 먹고 일을 하니 도시락을 싸다 주실 때도 있고 제가 일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 몸에 안 좋다고 직접 과일청도 담가 주실 정도로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좋은 마음이 오면 또 좋은 마음이 간다고 저도 부쩍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어지는 며느리랍니다. 요즘은 밤에 같이 산책도 해요. 원래는 아침 산책을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오전 시간엔 대부분 잠을 자니 제가 저녁에 식사 마치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는 피곤해서 싫다고 빼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편 빼고 저랑 시어머니 둘만 그렇게 동네 산책을 합니다. 가끔은 산책은 핑계고 야식에 점 100 고스톱 칠 때가 더 많은데 언제 그렇게 저희가 서로 소리 질러가며 싸웠나? 생소하게 느껴져요. 어머님의 그런 사랑에 제 마음도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고부 사이라는 게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대로 쭉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합니다. 언젠간 정말로 저희 시어머님이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당연히 돌봐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에게 든든한 딸이자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시어머님은 저에게 통장 하나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통장에는 100만 원이 저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거 내 적금 통장이다. 앞으로 매달 거기에 10만 원씩 입금해서 너희 집 살 때 줄 거야. 네? 왜요? 어머님 쓰시기도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하긴? 나 알바 시작했어. 월급이 무려 40만 원이 넘는다. 이제 나도 돈 버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도 니들이 주는 용돈은 그대로 받을 거다. 대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니들 새 아파트 들어갈 때 내가 제일 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서 사줄 거야. 어머니, 그렇게 감동받을 거 없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서 그거 만회하는 거니까. 그리고 말이야, 이 집 명의도 내가 네 이름으로 바꿔주마. 네? 왜요? 설마 다시 합가하자고 말 바꾸시려고요? 얘는 내가 각서까지 쓴 마당에 설마 그러겠니? 나중에 네 이름으로 해준다고. 왜요? 어머니한테는 아들도 있는데. 그놈의 자식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내가 걔랑 같이 있던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건지 빨래며 청소며 어쩜 그렇게 애가 더러워. 원래 그렇게 더러웠나? 거기에 반찬 투정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나랑 그렇게 같이 오래 살아놓고 네가 해준 밥이 맛있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 있지? 그때 알았다. 아들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차라리 버버리 코트 사주는 며느리가 100번 1000번 낫지. 와, 우리 어머니 완전 현명하시다. 그래도 저 그 집은 안 받을래요. 뭐? 왜? 그 집 저 주시고 그때 가서 어머님이 딴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저 이래봬도 청약 당첨된 여자예요. 세대주. 아쭈 또 까불지.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지금 당장 준대? 줄 때 되면 너한테 준다고. 아직은 내가 살 날이 구말린데 내가 갖고 있어야지. 대신 너도 지난번처럼 나한테 또 막 대들면 짤 없어. 네, 알았으니까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세요. 왜? 건강해야 같이 살자는 소리 안 하니까? 어머, 우리 어머니 눈치도 빠르셔. 우리는 지금이 딱 좋아요. 대신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됐다.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 그냥 지금처럼만 해라. 딱 지금처럼만. 저는 시어머님이랑 이렇게 완전 요즘 말로 찐친처럼 지내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남편보다 더 쿵짝이 잘 맞는데 남편이 질투할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지난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 천국이잖아요. 사람 마음은 참 신기해요. 하나를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를 싸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보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결국엔 서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어느덧 상대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 마음을 알아주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굳이 힘 빼지 말자고요. 저는 비록 저나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늦게 알아서 그 난리를 쳤지만 서로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 약속이나 한 듯 저희는 그때의 일을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가능하면 그런 흑역사는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